저는 소피아 밀러, 미국 보스턴에서 태어나고 자란 24살의 대학생입니다. 현재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에 재학 중이며 다양한 언어의 구조와 역사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어는 물론이고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도 배웠죠. 언어를 배우는 건 마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것처럼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한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자란 제게 한글은 그냥 독특하게 생긴 문자일 뿐이었어요. 네모난 글자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걸 보면 마치 암호 같기도 했죠. 한글이 쉬운 문자라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직접 배울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다 하버드대학교에 입학한 후 우연히 한국인 룸메이트 지훈을 만나게 됐어요. 그는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지만 부모님과 전화할 때는 한국어를 사용했죠. 어느 날 저는 호기심에 물어봤어요. 너희 한글은 왜 그렇게 네모나고 특이하게 생겼어? 읽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훈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자인지 모르지? 이건 세종대왕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야. 그날 저녁 지훈은 저에게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한글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그날 밤 지훈은 저에게 노트 한 장을 내밀었어요. 거기에는 한글 자음과 모음표가 적혀 있었죠. 한번 읽어봐. 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종이를 바라봤어요. 사실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처럼 알파벳이 포함된 언어를 배운 적은 있지만 한눈에 봐도 전혀 익숙하지 않은 문자 체계를 접하니 막막했어요. 야, 이걸 어떻게 읽어? 지훈은 웃으며 한 글자씩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글자 모양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야. 자음은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입과 혀가 움직이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라는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면 금방 읽을 수 있어.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하나씩 따라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단 30분 만에 몇 개의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신기한데? 다른 언어를 배울 때는 몇 주 동안 발음을 연습해도 제대로 읽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는데 한글은 단 몇 분 만에 기본적인 원리를 익힐 수 있었어요. 이때 처음으로 한글이 뭔가 특별한 문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로 저는 틈틈이 한글을 연습했어요. 지훈이 간단한 한국어 단어들을 알려주면 직접 적어보기도 하고 한국 노래 가사를 보며 글자들을 찾아보기도 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한글을 알면 알수록 그 체계적인 구조에 감탄하게 됐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저는 언어학을 전공하면서 한글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논문 자료를 찾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한글은 중국 한자에서 유래했다. 베이징 대학교의 한 교수가 주장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말도 안 돼.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라고. 그 기사는 단순한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중국 내 여러 매체에서 기사화되며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댓글에는 사람들이 이를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는 내용이 가득했어요. 역시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은 거였군. 조선은 원래 중국 문화권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지. 한국인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 댓글들을 보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며 생각했어요. 이 교수는 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거지? 논문을 살펴보니 교수는 한글이 조선시대의 이두와 한자, 차용 표기법에서 발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또한 조선이 오랫동안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한글 역시 한자의 원리를 일부 차용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한글은 기존 한자 표기법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창제된 문자라는 사실을. 훈민정음 해례본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듯이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체계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뜻을 가지지만 한글은 몇 개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무한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체계였죠. 한글이 한자에서 유래했다면 왜 한자처럼 복잡한 표의 문자가 아니라 발음 중심의 체계적인 글자가 되었을까? 이 논리는 처음부터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주장이 단순한 학술 논문을 넘어서 일부 중국 언론에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직접 중국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관련 기사들을 검색해 보았어요. 충격적이게도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교수의 논문을 인용하며 한글의 기원이 한자라는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어요. 한글은 조선이 독자적으로 만든 문자가 아니라 한자의 영향을 받아 탄생했다. 훈민정음 창제 당시 조선은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었으므로 한글도 중국 문화의 일부로 봐야 한다. 한국인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지만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저는 순간 머리가 뜨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학문적 논쟁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야. 한글은 분명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이 창의적으로 발명한 문자였어요. 그런데도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이 학계와 언론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니. 저는 언어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글의 논리성과 아름다움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선다고 해서 이 논리를 반박할 수 있을까? 저는 순간 고민에 빠졌어요. 학부생 신분으로 이 거대한 논란에 뛰어드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베이징 대학교의 교수라는 권위 있는 학자가 내놓은 논문이니 이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곧 깨달았어요. 진실을 밝히려면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한글에 대해 연구해온 시간만 해도 몇 년이야.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한 역사적 자료들을 조사하고 제대로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면 돼. 결심을 굳힌 저는 지도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은 평소 저의 연구 열정을 잘 알고 있었고 저와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셨죠. 교수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니? 최근에 베이징 대학교 교수의 논문을 읽었는데 거기서 한글이 한자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하지만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한글은 한자의 원리를 따른 게 아니라 발음기관을 본떠 독창적으로 창제된 문자라는 게 명확하잖아요. 나도 그 논문에 대해 들어봤어. 하지만 논문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지. 그래서 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직접 한국에 가서 역사적 자료를 조사하고 싶습니다. 한글 창제 과정과 그 원리를 연구한 후 이 주장에 대한 반박 논문을 쓰고 싶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내 연구 주제는 충분히 가치가 있어. 한국에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고 내가 직접 논문을 작성해 보도록 해. 연구 지원금도 신청해 줄 테니 걱정 말고 다녀오렴. 이렇게 해서 저는 한독행을 확정 짓게 됐어요. 좋아. 이제 직접 가서 한글의 진실을 밝혀보자.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 저는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여정이 될 거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였는지 실감했어요. 공항시설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으며 입국 심사도 신속하게 진행됐죠. 진짜 대단한 나라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할 시간이다. 제가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국립한글박물관이었어요. 박물관 안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과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다양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훈민정음은 백성을 위해 세종대왕이 직접 창제한 문자로 기존의 한자와는 전혀 다른 체계로 만들어졌다. 전시된 자료들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문자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독창적인 문자였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세종대왕 기념관과 규장각을 방문했고 관련 전문가들에게 직접 질문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한 역사학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어요.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두와 한자 차용 표기법을 근거로 삼습니다. 하지만 이두는 단순히 한자의 일부를 빌려 한국어 문장을 만드는 방식이었을 뿐 한글과는 전혀 다른 체계입니다. 즉, 한글은 기존의 표기법과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문자 체계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한글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창제된 것이 명확합니다.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이고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죠.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수님의 설명을 듣고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실전 테스트를 해보자. 한글이 얼마나 체계적인 문자인지 직접 증명해야겠어. 그래서 저는 한글을 모르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보기로 했어요. 제가 SNS에 한글을 30분 만에 배울 수 있을까? 라는 글을 올리자 여러 외국인 친구들이 흥미를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열어 한글의 원리를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한글이 낯설어 보이던 친구들이 단 30분 만에 글자를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마치 퍼즐 같아. 원리를 이해하니까 바로 읽을 수 있어. 한자는 몇 년을 배워도 어려운데 한글은 정말 체계적이네. 그제야 저는 확신했어요. 한글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라는 걸.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이 연구를 통해 베이징 대학교 교수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한다는 것. 좋아.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을 작성해보자.
온라인에서 한글을 가르친 후 저는 더 확실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 직접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국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보기로 했어요. 먼저 이태원에 가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까지 각기 다른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제안했어요. 제가 한글을 30분 만에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한번 배워보실래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이 막상 배우기 시작하자 깜짝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 글자들은 원리가 있어서 이해하기 쉬워. 아니, 벌써 읽을 수 있어. 믿을 수가 없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인 관광객 한 명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처음에는 호기심 반, 의심 반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글이 정말 그렇게 쉽다고? 한자도 익히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하지만 제가 한글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가, 나, 다 같은 글자를 읽어보라고 하자 그는 몇 분 만에 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뭐야? 나 방금 한국어를 읽은 거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웃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죠. 만약 중국어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외국인들이 훨씬 쉽게 배울 수 있었을 텐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정말 혁신적인 문자 체계라는 걸.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를 얻기 위해 서울대 언어학과의 한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한글은 정말 몇 분 만에 배울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라는 게 증명됐어요. 교수님은 제 실험을 흥미롭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죠. 한글은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배우는데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중국의 일부 학자들이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걸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훈민정음 해례본을 펼쳐 보이며 말씀하셨어요. 훈민정음 창세 원리를 보면 한글은 기본 자음이 인간의 발음 기관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반면 한자는 소리보다는 뜻을 중심으로 조합되는 문자죠. 두 문자의 근본적인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그렇다면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학문적으로 근거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한자의 복잡성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려는 의도가 명확했어요. 한글은 한자를 계승한 문자가 아니라 한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발전된 문자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베이징 대학교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확신할 수 있었어요. 서울대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더 깊이 있는 연구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어요. 한글이 얼마나 독창적인 문자인지 확실하게 증명하려면 역사적 기록뿐만 아니라 현대 언어학적 관점에서도 분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국립국어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다양한 연구 자료가 보관되어 있었죠. 저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그 과학적 구조를 설명하는 논문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어요. 한글은 음소 문자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인 구조를 가진다. 모음과 자음이 결합하여 하나의 음절을 형성하는 방식은 가독성을 높이며 조합의 원리는 인간의 발음 기관과 직결되어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 따르면 기본 자음 기역 니은 미음 시오 지응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으며 이를 변형하여 다른 자음을 형성하는 원리가 적용되었다. 이걸 보면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더욱 말이 안 되지. 한글은 처음부터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였어요. 반면 한자는 복잡한 획과 뜻을 조합해야 이해할 수 있는 문자였죠. 그 차이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이전의 거리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했던 한글과 한자의 학습 난이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기획해 체계적으로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실험에 참여할 사람들을 모집한다고 공지하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흥미를 보였어요. 총 10명의 참가자를 모집했는데 이들은 모두 한글과 한자 모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실험 방식, 참가자들에게 한글 자음과 모음 기본 원리를 30분간 가르침, 참가자들에게 한자의 기본 한자 10개 음를 30분간 가르침, 이후 참가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읽을 수 있는지 테스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글 학습 그룹 30분 만에 모든 참가자가 가, 나, 다, 마, 바 같은 단어를 읽을 수 있었음. 한자 학습 그룹 10개의 한자 중 평균적으로 34개만 기억하고 있었고 뜻과 발음을 정확하게 매칭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음. 한 참가자는 실험이 끝난 후 이렇게 말했어요. 한글은 이해하는 순간 바로 읽을 수 있었어요. 마치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논리적으로 조합되는 느낌이었죠. 반면
한자 학습을 했던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자는 글자 하나하나가 외워야 하는 그림 같아요. 구조적인 패턴이 없어서 기억하기가 힘들었어요. 이 실험 결과를 보니 한글과 한자는 문자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명백해졌어요. 이제 확실한 데이터를 얻었으니 논문으로 정리해서 발표해야겠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베이징 대학교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논문의 핵심은 간단했어요. 첫 번째, 한글과 한자의 구조적 차이. 한자는 표의문자로 각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며 조합이 복잡함. 반면 한글은 음소문자로 몇 개의 기본 자음과 모음으로 조합이 가능해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임. 두 번째, 훈민정음 해례본의 기록.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은 한자의 복잡성과 문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글을 창제했으며 이는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구축한 사례임. 세 번째, 학습 속도 실험 결과. 한글은 30분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했던 반면 한자는 기억하고 발음을 익히는데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림. 이는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 체계인지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사례임. 이 논문을 완성한 후 저는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님께 논문 리뷰를 요청했어요. 교수님은 논문을 읽은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논문은 굉장히 강력한 반박이 될 거야. 한글이 한자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군. 저는 논문을 여러 국제 학술지에 제출했고 곧 피어 리뷰를 거쳐 공식적으로 출판이 결정됐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논문을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일부 언론이 이를 문제 삼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 하버드생, 한글이 한자에서 유래되지 않았다고 주장. 서양 학자들의 편향적 시각, 한글과 한자의 관계를 부정하려 하나? 한글의 기원을 부정하는 것은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무지다. 저는 기사들을 보고 당황했어요. 연구 결과를 논리적으로 제시했을 뿐인데 일부 매체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논란을 키우려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베이징 대학교 교수 본인이 직접 반박 글을 올렸다는 것이었어요. 이 논문은 한글의 기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한글은 조선이 독자적으로 창제했을지 몰라도 조선이 당시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한자는 조선의 문자 체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제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국제적인 이슈로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좋아. 그렇다면 정면으로 맞서야지. 저는 곧바로 한국 학자들과 협력해 논문을 더 보강하고 국제학술 컨퍼런스에서 직접 발표할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귀하의 논문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알리는 연구를 진행 중인데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한국에서 직접 연구하며 더 깊이 있는 자료를 확보할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한국의 학자들과 함께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을 보관 중인 간송미술관을 방문했어요. 직접 해례본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 훈민정음 해례본 첫 문장은 한글이 중국 한자와 다르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었어요. 완벽한 반박 근거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니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한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한글은 한자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한자의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 탄생한 문자였어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논문을 보강했고 한국의 한 언론사와 인터뷰까지 진행하게 됐어요. 단독 하버드생. 한글은 한자가 아닌 독창적인 문자 반박 논문 발표. 이 기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화제가 됐어요. 베이징 대학교 교수와의 공개 토론 제안.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베이징 대학교 교수가 제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거예요. 당신의 연구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완전히 독립적인 문자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학술 토론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명확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이 제안을 보고 잠시 고민했어요. 이건 단순한 논문 싸움이 아니야. 이제 직접 나서서 한글의 진실을 증명해야 해.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좋아요. 토론에 응하겠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교수와의 공개 토론이 결정되자 저는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기로 했어요.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한글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먼저 저는 한국과 해외의 언어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서울대와 고려대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하버드대학교의 언어학 교수님께도 연락을 드렸죠. 한글과 한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토론에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후 교수님들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어요. 한글과 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표의문자와 음소문자의 차이입니다. 또한 한글 창제 원리를 살펴보면 한자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한글의 창제 원리를 입증하는 여러 연구 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토론에서 저는 3가지 주요 논점을 제시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 한글과 한자의 구조적 차이. 한자는 뜻을 나타내는 표의문자, 한글은 소리를 표현하는 음소문자로 완전히 다른 체계를 가짐. 두 번째, 훈민정음 해례본의 기록.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세종대왕이 한자를 대체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음을 명확히 밝힘. 세 번째, 학습 난이도 실험 결과. 한글은 30분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했지만 한자는 몇 년이 걸려도 익히기 어려운 문자라는 실험 결과를 제시. 저는 이 논점을 바탕으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고 여러 시각 자료와 데이터도 정리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공개 토론 당일이 다가왔어요. 토론은 베이징 대학교 강당에서 진행됐어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심지어 유튜브와 웨이보를 통해 생중계까지 되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교수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토론을 시작했어요. 한글이 조선에서 창제된 것은 맞지만 당시 조선은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으며 한자는 조선의 문자 체계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한자가 오랫동안 조선에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글도 한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히 반박했어요. 물론 조선시대에 한자가 사용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한글이 기존 한자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원문을 화면에 띄우고 읽어 내려갔어요. 나란말싸미 둥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르 삼았디 아니할세. 여기서 세종대왕은 한자가 한국어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즉,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교수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며 반박했어요. 그렇다면 한글의 글자 모양이 한자의 획과 유사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형 화면에 한글의 기본 자음, 기역, 니은, 미음, 시오, 지응, 이 발음 기관을 본떠 창제된 과정이 담긴 그림을 띄웠어요. 보시는 것처럼 한글의 자음은 한자의 획을 본뜬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소리를 낼 때의 입 모양과 혀의 움직임을 본떠 창조되었습니다. 한자의 구조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는 교수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토론이 끝난 후 관객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한글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공개 토론이 끝난 후 저는 엄청난 반응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와 웨이보에서 퍼져나간 토론 영상은 조회수가 수백만을 기록했고 한국과 해외의 언론들도 이 논쟁을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몇몇 중국 학자들도 저의 연구를 인정하는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훈민정음 해례본과 학습 실험 결과를 보니 한글이 한자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한국의 한 대학교에서 초청 강연 요청을 받았어요. 귀하의 연구가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강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고 서울에서 열리는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강연 당일 저는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 한글이 얼마나 혁신적인 문자 체계인지 설명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문자 체계이며 현대 언어학적으로도 그 가치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면 세종대왕이 한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글을 창제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한글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감동을 표현했어요. 저에게 다가온 한 한국인 어르신께서는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글을 이렇게 깊이 연구해줘서 정말 고맙네. 세종대왕께서도 자네를 보면 기뻐하실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벅찬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한글의 가치를 제대로 알린 것 같아. 그 후로도 저는 한글의 우수성을 연구하는 활동을 이어갔어요. 미국으로 돌아간 후 저는 훈민정음과 현대 언어학이라는 주제로 정식 논문을 발표했고 이는 여러 국제학술지에서 주목받았어요.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글이 얼마나 배우기 쉬운 문자인지 연구하는 프로젝트도 시작됐어요.
한국에서도 저의 연구가 큰 반향을 일으키며 한글날 기념 행사에 초청받아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이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되고 발전해야 할 인류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입니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의 업적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위대한 문자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한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독창적인 문자, 한글을 함께 널리 알립시다.